양반전. 박지원 글. 출판사 길버스쿨. 옛날 강원도 정선고을에 한 양반이 살았어. 이 양반은 마음이 어질고 착할 뿐만 아니라 글 읽기를 무척 좋아했어.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던 양반은 학식이 매우 높았지. 그래서 그 고을에 새로 오는 군수는 꼭 이 양반의 집을 찾아 인사를 하곤 했어. 온종일 글만 읽다 보니 이 양반네 살림은 무척 가난했어. 그래서 늘 관가에서 곡식을 빌려 먹곤 했지. 그런데 여러 해 지나다 보니 빌려 먹은 곡식이 1000석이 넘었어. 어느 날 여러 고을을 돌며 사정을 살피던 강원도 관찰사가 정선에 들렀어. 그러던 중에 곡식 정부를 보고 깜짝 놀랐지. 아니 도대체 어떤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1000석이나 빌려 먹었단 말이냐? 당장 빌린 곡식을 갚지 못하면 잡아다 감옥에 가두어라. 관찰사의 말에 군수는 양반을 찾아가 곡식을 갚으라고 말했어. 하지만 양반이 아무리 궁리를 해봐도 빌린 곡식을 갚을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지. 평생 글만 읽더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그 글이 밥을 줍니까? 고기를 준답니까? 그놈의 양반이란 게 쌀 한 톨이 값어치도 안 되는 것을. 양반의 아내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 양반이 사는 건넌마을에는 부지런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 하지만 그 부자는 양반이 아니었지. 어느 날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가족을 불러 모았어.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지만 우리는 부자라 해도 하찮은 대접만 받으며 살고 있다. 사실 양반 눈치 보느라 말도 못하고 양반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한다. 그런데 건넌 마을에 사는 가난한 양반이 관가에서 곡식을 빌려 먹고 갚지 못해 잡혀갈 처지가 되었다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양반 대신 곡식을 갚고 양반 신분으로 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양반 신분을 사면 우리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고 말고. 부자의 말에 아내와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어. 다음 날 부자는 가난한 양반을 찾아갔어. 어르신, 빚진 곡식 1000석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정말인가? 양반 신분을 저에게 파신다면 당장이라도 제가 곡식 1000석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양반 신분을 산다고? 그거 참 별일이네. 허허허. 곧 옥에 갇힐까봐 걱정만 하던 양반은 고개를 끄덕였어. 부자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양반이 빚진 곡식을 수레에 가득 싣고 가서 관가에 바쳤어. 양반이 곡식을 모두 갚았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군수는 양반이 사는 집을 찾아갔지. 그러자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양반이 나와 꾸벅 절을 하는 거야. 군수께서 저희 집에 어쩐 일로? 군수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찌 이런 차림새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제가 관가의 곡식을 갚느라 양반의 신분을 팔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부자가 양반이옵니다. 그런데 소인이 어찌 예전처럼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뭐라고요? 군수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어. 두 사람끼리 양반을 사고 팔았을 뿐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을의 백성들을 모두 모아 증인으로 삼고 문서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문서에 제 이름을 적어 양반을 사고 판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튿날 군수는 양반과 부자, 고을 사람들을 관가에 모두 불러들였어. 그리고 부자를 쳐다보며 미리 만들어 놓은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 1745년 9월 아무 날에 양반이 신분을 팔아 관가에 빚진 나라 곡식 천석을 갚은 사실을 이 문서로 증명하고자 한다. 본래 양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개 글을 읽으면 선비, 벼슬살이를 하면 대부, 덕을 갖추면 군자라고 한다. 이 중에서 원하는 것을 골라 잡으면 된다. 군수의 말에 부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런데 양반이 되면 천한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옛것을 따라 배우고 높은 뜻을 받들며 지내야 한다. 새벽부터 등잔불을 켜고 발꿈치를 괴고 앉아 책을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아야 하며 가난하다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먼지도 마치 물결일듯 부드럽게 쓸어서 털어야 한다. 그리고 세수할 때에는 주먹을 쥐고 비벼서는 안 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입을 말끔히 헹궈야 한다. 하인을 부를 때는 길게 소리내어 부르고 걸을 때에는 신을 가볍게 끌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부자는 얼굴이 조금씩 어두워지며 군수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 옛 선비의 글을 한 줄에 100자씩 깨알같이 작게 베껴 써야 하고 손으로 돈을 만지지 말아야 하며 쌀값이 얼마인지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더워도 버선을 벗지 말아야 하고 맨 상투바람으로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밥보다 국을 먼저 먹거나 국을 후루루 소리를 내어 먹어도 안 된다. 익히지 않은 파를 먹지도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볼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부자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 그뿐만이 아니다. 화가 나도 그릇 따위를 발로 차지 말고 자식들을 주먹으로 때려서도 안 된다. 종을 심한 말로 꾸짖어서도 안 되고 소나 말을 나무랄 때는 그 주인한테까지 욕하지 말아야 한다. 병에 걸려도 무당을 부르지 말고 제사를 지낼 때 스님을 불러 불공을 들여서도 안 된다. 아무리 추워도 화로에 불을 쬐지 말아야 하고 말할 때 입에서 침이 튀겨서도 안 되고 노름을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이러한 양반의 행실을 지키지 못하고 어긋난 것이 있으면 이 문서를 증거로 삼을 것이다. 군수는 문서 끝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쾅쾅 찍었어.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양반 문서가 다 있다니. 부자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 양반이란 게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양반의 삶은 신성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양반이 하는 일이 겨우 이 정도라면 억울하게도 곡식 천석만 날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좀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서를 고쳐주십시오. 부자의 말을 듣고 군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 이윽고 문서를 고쳤으면서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내려갔어. 하늘이 백성을 만들 때 넷으로 구분을 했다.
그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선비요, 곧 양반이다. 양반은 밭을 갈지 않고 장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글만 조금 읽으면 과거를 보고 벼슬에 오를 수 있어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또 하인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비록 가난하여 시골에 살더라도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웃의 소를 가져다가 자기 밭을 먼저 갈게 할 수도 있고, 마을 농부들을 불러 자기 논일을 먼저 시켜도 되고, 천한 백성들 코에 물을 들이붓고 상투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뽑아도 감히 양반을 원망하거나 어찌할 수가 없다. 부자는 군수가 문서를 다 쓰기도 전에 혀를 내둘렀어. 아이고, 그만하시오. 양반 신분을 앞세워 그 많은 일들을 제 마음대로 하다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는 저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싫습니다. 싫어요. 부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뒤도 안 돌아보고 관가를 빠져나갔어.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양반이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지.